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업무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허가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남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계화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평창군 관광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창군 관광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 체계화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기 관광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평창관광문화재단 조직 안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이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기존 추진사업 외에 자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출연금과 위탁금을 합해 총 24억 9,500만 원이며 조직은 1, 사무처 4팀에 현원은 13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공식 출범과 함께 직원 채용, 전 직원 워크숍 등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관광, 문화, 축제 분야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향 모색과 문화에 설레고 관광으로 머무는 관광문화도시 평창이라는 비전과 16개의 실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정적 조직 구축을 위해 3명의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공모 및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ESG 경영체계 구축과 홍보활동 강화로 대외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평창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창 관광의 얼굴이자 첫 번째 안내자인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우리군 관광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해설사 20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워크숍 개최, 근무복 지원, 역량 강화 도서 구입, 해설활동 소모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 해설사 서비스 활동 내역은 7개 장소에서 방문객 4만 944명을 대상으로 3,217건의 해설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평창물구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하면 상암민리 1185-8번지에 도비 2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35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 사이트 76개,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캠핑장 조성서 마스터플랜 기획 설계 용역,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선정,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건축, 전기, 토목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월까지 건축, 전기, 토목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공통노선 사업은 대관령 선자령에서 강릉 어울리 간 연장 5km 구간에 케이블카 및 상하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7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통노선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평창노선 사업은
선자령 정류장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 삼양 목장, 하늘 목장 등 3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480억에서 613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는 강릉시와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통 노선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2025년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평창 노선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도 2024년 11월에 발주하여 3개 노선에 대해 비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통 노선에 대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4월에 의뢰하겠으며 공통 노선 기본 및 실수 설계 용역을 7월에 실시하여 공통 노선의 각종 영향평가 및 행정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정 규제와 절차로 인해 다양한 변수와 해결할 과제가 있는 만큼 추진 시기에 다소 변동이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3종 꿈에 대한 힐링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하면 대화리 백골마을 일원에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체험 관광 및 산림 휴양을 겸한 복합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자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천년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47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 탐방길 10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부역에서 오대산 매표소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지난해 하천 점령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강원도 제1회 추경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국민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대에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웰리스 관광지를 조성하여 남북권 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관광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을 2025년 7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관광지 지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겨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겨울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겨울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산투어 및 종목체험형 코스, 자연 및 설경투어와 힐링체험을 연계한 치유형 코스, 겨울 미식 및 지역축제 연계 코스,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여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민주도형 로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5년도부터 2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평창군 관광두레 지자체 지혜협력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지원과 기존 주민사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두레 통합 관광상품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역관광 협력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기존 관광두레 7개 업체와 신규로 발굴된 5개 업체에게 맞춤식 지원과 통합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리뉴얼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눈동이 관광기념품 리뉴얼 및 신규 품목 개발, 관광지 테마형 관광기념품 개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과 협업을 통한 전통문화형 기념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신규 품목 디자인 및 파일럿 상품을 제작하고 10월 이후 실물 제작 및 유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송어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축제장 일원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8년까지 평창 송어와 지역 문화를 담은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동하우스 5개 동을 철거하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개천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박리면 개천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1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공연장을 포함한 개촌 웰컴센터 건립, 클래식 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맞춤형 콘텐츠 확대, 초중학교 클래식 교육 활성화 지원, 마을 주민 창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구 개촌장 모텔 건물 및 토지 매입과 개촌 웰컴센터 리모델링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공연장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착수, 개촌 클래식 거리 조성 공사 실시 설계 완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휴 콘서트, 주민 낭만 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금년 6월에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연장 신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백일홍 축제장 이전 추진입니다. 종부리 하천부지에 조성된 백일홍 축제장을 노람들 이런 유효지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람들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꽃밭 등을 조성하고 주무대 및 주차장은 하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예정 부지 현황 측량에 착수하였고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능력, 국가유산청 발굴유예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도 백일홍 축제를 노람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축제 7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사업비는 39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제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이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 마케팅 구성을 통하여 테마가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군과 관광문화재단, 축제위원회 간 실무회의를 상설화하여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 백일홍 축제장을 이제 이전하시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종부리에 있는 그 백일홍 축제장이 그 매년 그 임시 시설물을 좀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면서 이 고정비 투입이 좀 많습니다. 특히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하천을 이용했다가 또 골재를 또 옮겨야 되는 이런 비용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하천 부지다 보니까 또 지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병충해도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고, 뭐 특히나 그 주변에 그 연계 관광 시설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장기 좀 체류가 좀 안 되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노람들의 지금 잔여 부지에 축제장을 좀 옮겨서 기존 시설과 좀 연계 활용할 수 있고 좀 체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관광 테마 상품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전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백일홍 축제장이 사실 그 하천부지에서 많은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서 백일홍 축제장 그 노람도로 올라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사업하는 물안경 체험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석 박물관이 있어서 같이 연계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시면 그러면은 혹시 그 백일홍 축제장 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그 단체장들 아니면 번영회 이런 데랑 같이 좀 상의를 좀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어제 일단 백일홍 축제장 전체적인 이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축제위원회와 1차 초안을 갖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의 때는 지금 평창읍의 읍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축제장 활용 방안에 대한 거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어떤 콘텐츠, 어떤 프로그램을 좀 넣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일홍 축제가 우리 평창뿐만 아닌 평창군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거를 지금 같이 종합화해서 좀 더 발전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과 아니면은 뭐 부장님, 번영회장님, 지역 축제 관계자들과 같이 협업하고 공유해서 정말 하나의 실질적인 정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장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옮겨야 되는 이런 좀 저희가 조금 바쁜 일정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완벽하게 아마 좀 조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백여름 축제장이 좀 노람틀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153페이지 꿈에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는 아니지만 네. 23년에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사업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좀 맨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 대화 사람들 그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지금 토지 매입은 뭐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지 매입되면 바로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착수가 돼야 정상인데 지금 요 꿈에 대한 힐링타운 그 조성 사업 그 계획을 좀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또 지역에서 에콜리안 골프장 그 조성에 대한 건의도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지금은 에콜리안 골프장은 뭐 골프장대로 하고 저희는 기존의 1차 그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당초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그 안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내부 결정이 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전체적으로 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다 좀 마무리 좀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역 소멸 대응 그 기금의 기초 개정에 좀 이 사업 부분도 한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획예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구단위 계획 뭐 용역하고 하고 뭐 하면 거의 뭐 1년은 또 지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거. 예, 아무래도 또 착수하고 그쵸. 또 조성 공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3년 정도는 더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게 공사가 좀 너무 늦어지니까 그 이제 주민들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진전은 없고 하니까 이제 그 궁금해서 이제 질의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좀 마무리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평창군에서도 대하면은 저희 뭐 군의 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북부권하고 남부권에 그 지금 저희 관광을 좀 매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광천성골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대화의 어떤 관광이 좀 활성화돼야 이쪽 남부 지역까지도 어떤 관광객 유입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계를 좀 잘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에코리아는 지금 그러면 체육관에서 네, 하는 건가? 올림픽 체육관에서 하는 건가?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모르시죠? 지금 나중에. 용역이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한정 의원입니다. 154쪽에 오대산 천연 숲길 조성 사업의 부분인데 지난해 미선정됐죠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신청을 좀 했습니다만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다시 재추진을 하려고 하고 도의 일회 추경에 다시 네, 저희가 이래 상정할 거 다시 좀 우리 도 의원님하고 좀 같이 해서 이래 추경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됐네?
예, 지금 설계 이 선정이 되면 설계하실 거죠? 네, 설정이 되면 뭐 지금 저희가 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안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뭐 전체가 이제 한 10k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좀 저하면 뭐 구간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추진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예상되는 사업비가 47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그 이 걷기길만 이제 계산한 건가요? 예, 혹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네. 자전거 길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지금 그 저희가 캔틸레버형으로 가는 그러니까 진부역에서 유천보까지의 캔틸레버형은 도보 걷기 길 중심이고요. 예. 물론 그 옆에 뭐 제방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전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제일 난해한 코스가 유천보에서부터 간평교 예. 구간이 지금 제일 난해하고요. 간평교까지만 가면 기존 제방길을 따라서 걷기와 자전거가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전거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할 때 그 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을 포함한 걷기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고 네. 예산 문제에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네. 자전거 길하고 걷기길하고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때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좀 수정이 있더라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진부역에서 오대산까지인데 그 월정 다리 있는데 거기가 난구간으로 생각하나요? 문제는 월정 다리 그러니까 그 저기 골치장 네, 맞습니다. 골치장 유천보, 부분에 네, 예. 유천보에 있는 그 골재장 위치 거기에서 저쪽 간평교 국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고속도로 다리 건너편 부분은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네, 그거는 내려가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 왜 그 환경가에서 만드는 생태 하천의 그 생태 공원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거죠. 예, 그 그 옆으로 지나가면 이제 월정 얘기했던 월정 다리 밑에가 나오는데 거기도 월정 다리 밑으로 통과를 해서 그 오대산이나 유천 가는 길에 좌측 편으로 해서 길을 내서 저기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에서 지나서 제방뚝 따로 올라가면 네, 네. 가능한 길인데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하천을 두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천 그 보를 넘고 예. 다시 저쪽 오대천을 또 안 건너가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다리 밑으로 또 이제 다리 네, 밑으로 아래로 지나자마자 네, 도로 통과해야 되기 왼쪽 편을 때문에 따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회전교차로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서 다시 계속해서 제방뚝 따로 올라가면 되는데. 네, 그렇게도 지금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고요. 예. 아,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네, 네, 예, 거기만 통과를 하면 네, 무난히 저 맞습니다. 그 네. 월정사 앞에 그 일주문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안을 그렇게도 하나 잡았고 또 하나는 그 골재 그 적치장 있는 쪽으로 해서 기재부 그 땅인 그 숲길 소나무 숲길로 통과하는 안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저 위에 기존에 있는 교량 예. 월정 교량으로 그냥 예. 유천보에서 바로 그냥 좌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노선이 그 세 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망가봉을 지나가면 뭐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좋긴 좋는데 거기는 다시 국도를 다시 횡단해야 되는 문제하고 좀 불편하기도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네. 제가 얘기했던 골시장 밑에에서 다리를 하월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설계할 때 또 예.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예, 제가 의원님 설계할 주신 때 의견에 한번- 대해서 예. 예, 저희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노람뜰 국민건가지 부분은 우리 147쪽에 보면 또 관광에 대한 용역 주는 게 있잖아요. 147쪽에 평창 관광정책 기본계획 수립 예. 여기에도 뭐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이 두 개가 겹치지 않을까요 내용이?
요거는 지금 관광정책 기본 계획, 요거는 저희 평창군 전체에 대한 예. 중기 계획입니다. 저기 147쪽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5쪽은 노람뜨를 극한해서 하는 예, 거고. 노람들에 한해서 어차피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요. 예.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 관광지 지정하는 절차에 그 국한한 그 전문 용역이고 어쨌든 사실- 요 평창군 관광정책 기본계획 안에 노람들도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예, 같이 좀 그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뭐 평창군 전체 평창읍의 관광은 이제는 노람들을 제외한 관광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예. 예. 워낙 많이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된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155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26년도 하반기에 이제 관광개발 반영을 한다는데 지난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예. 그거는 또 2025년 하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이 그냥 지나간 건데. 그게 이제 강원도의 이제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예. 예, 그거 아마 작년에나 좀 지난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좀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강원도. 맞아요. 네. 예. 그럼 지난해에 착오가 있었나요? 뭐 이제 그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반영 강원도가 그 5년 단위의 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금년도가 지금 5년 단위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하는 해입니다. 예, 그때 알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에 그런 개발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람들을 제외한 평창읍의 관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꼬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대관령 산악관광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토의를 했고 또 지난해 군수님하고 군정 질의 때 일문일답 때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 자꾸 이제 이 금액의 수치가 자꾸 변동이 있는 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통 노선에 663억 7천만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또 올해 자료에는 716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평창 노선의 예산도 지난해는 524억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613억 5천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663억으로 지금 했었던 거는 저희 강릉시하고 저희 그 평창군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했던 최초의 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716억은 저희가 이게 지방재정 투자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당초 결과에 대한 용역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일부 더 수정이 좀 보정이 좀 되면서 716억으로 좀 늘었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뭐 추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어차피 시설 추정이면 설계는- 설계가 안 예, 나오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추정 사업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한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희 뭐 리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산하의 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에서 그 추정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게 또 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있는 부분은 당초의 계획 상태, 계획 시점에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평창 노선 부분이 2안 3안은 이제 그 전에도 난 뭐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책자에 어떤 문서에 기재되기는 2안 3안은 처음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이 보여요. 그래서 삼양목장 부분하고 하늘목장 부분인데 요거는 왜 이렇게 또 담게 됐죠? 그 저희가 처음에 용역할 때는 평창 노선을 그 구 대관령 휴게소로 연결하는 그렇죠. 그 안으로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좀 처음부터 민간 투자를 좀 염두를 좀 해뒀습니다. 근데 이게 4.2km 부분에 대한 그 민간 투자가 좀 저희가 좀 민간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나 좀 수렴을 해 보니까
이쪽 어울리에서 올라오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그런 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공공에서 좀 할 수 있는 노선도 좀 짧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해서 노선이 좀 짧은 삼양 목장이나 하늘 목장 이쪽 노선도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비교 검토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공공노선 일환이 원래 그런 민간 투자를 받고 싶어서 했던 거고 네, 네. 이한 4만 원 공공노선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좀 짧게 갔고요. 지방 재정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짧은 노선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구 대관령 휴게소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의 그 완충 구역을 계속 지금 지나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또 풍력 발전기나 이런 간섭하는 그 지작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관령 국사성황당 앞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구 대관령 휴게소 그 노선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래서 구 대관령 휴게소에 대한 그런 이점도 있는데 그런 단점도 있는 노선이라서 그럼 그거를 좀 짧게 처음 한번 당초에는 네.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일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네. 이한 4만 원을 생각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좀 평창으로 그러면 연결해서 일환을 단거리에 좀 어느 기업에 투자를 좀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원래 그 뭐 이쪽 구 대관령 휴게소는 그 처음부터 이 안을 그 논의를 했었던 게 용평 리조트에서 예, 이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사실 그걸 좀 염두를 좀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쪽 공통 노선이 지금 연결이 만약에 된다면 구 대관령 휴게소의 선자령 구간은 메리트가 없다. 예, 이런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한 4만이 삼양 목장도 있고 하늘 목장도 있어서 이런 기업에서 민간 투자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런데 이안하고 사만도 사실 민간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사실 지금 저희가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가 뭐 업체 지금 접촉은 했는데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저희도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목장의 관계자 부분은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산업관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삼양그룹이 사실 목장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산업관광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면 삼양목장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인허가나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예. 제가 이제 여기를 보다 보니까 그 연장에 대한 그 사업비를 보니 그 당초에 했던 그 일안에 대해는 메타당 1,4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안은 메타당 3천만 원, 4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정도 돼요. 이게 거기에 뭐 공사에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뭐 왜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거기에 뭐 정확한 거는 좀 아닙니다만 좀 저희가 사업비나 뭐 이 내용을 다 검토를 사실 다 못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아마 이제 그 중간 중간에 그 지주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지주 사이에 로프가 바로 그냥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예를 들자면 지형이 높은 지형이 있거나 아니면 고압 전력선이나 이런 뭐 어떤 지작물이 있게 되면 다시 지주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아마 지주 개수나 그다음에 경사나 뭐 이런 지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사업비 단가가 좀 근데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고 제가 자주 가는데요. 선자랑이나 삼양목장이나 하늘목장이 지형으로 볼 때 거의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도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나는 세비 책정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밀한 검토가 없이 보이고 이건 즉흥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 특히 우리 그 하늘목장하고 삼양목장은 그 강원풍력에서 그 지금 설치한 그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에서 발생된 전기를 송신하는 그 송전선로가 있는데
그 송전선로를 어느 구간이든 거기는 다 지중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중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더 반영이 돼서 단가가 좀 높아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평창 노선이 이란이나 사만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한 사만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한 사만 역시 완벽하게 진행된다고 확신이 못 가요. 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공통 노선 부분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공통 노선 선자령에서 어울리까지 가는 것만 이제 됐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의 이득이 뭘까? 그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사업비에 50대 50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정말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번에 예. 행감 때 의원님께서 또 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강릉시하고 좀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예. 오늘 그렇게 좀 진행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셨던 선자령까지 공통노선만 연결된다면 말씀하신 저희 평창으로의 그 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평창 노선이 사실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이 평창 노선이 좀 늦어지거나 한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 교통 수단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을 해서 선자령에서 저희 평창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은 저희가 좀 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강릉시하고 협의 때 50대 50 부분이 좀 형평성이 있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런 투자 비율이 정해져야 되고 또 그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선자령에서 대관령이나 횡계 시내나 알펜 시내나 용평 문화파크나 오대산이나 진부역이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네, 그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 좀 예. 주셨던 내용이시고 그때도 예.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저희 처음부터 예. 그 노선에 대한 안 자체는 지금 저희 이쪽 동계 시설을 갖고 있는 용평이나 알펜시아 예. 그쪽까지 연결 노선도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할 때 이미 검토가 됐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오대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안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예, 진부역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예. 이게 상당히 지금 뭐 많은 사업비와 또 기간이 좀 소요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예. 그런 구상 저희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림을 크게 보고 시행을 하면 조금 늦게 갈 수 있어도 완벽하게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제안을 했고 제가 누차례 얘기했던 우리 평창의 산업관광의 루트까지 연결되는 그 산업관광이 가류왕산이나 장암산 600마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보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예, 길게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가ям 이창열 의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그 관광문화재단 한번 좀 봐주시죠. 우리가 24년도 9월달에 이제 총회를 하고 25년 1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1년 어떻게 1년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관광문화재단 처음에 출범할 때 많은 뭐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문화재단하고 저희 이제 그 행정하고의 그 어떤 그런 역할 정립을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원들도 의욕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우리 군과 또 주민 사이의 어떤 중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재단 스스로도 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조직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의 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쨌든 새롭게 출발한 조직인데 1년 동안 이제 막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거잖아요. 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어느 행사장 축제장 가봐도 직원들 뭐 차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또 협력관님들 뭐 다 나와서 살펴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도 많이 모으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군의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평창에 그 전통시장의 추석 명절 즈음에서 전통시장에 시도했던 행사들이나 또 라이트 쇼 같은 경우도 좀 신선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하고 이 재단하고의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1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협력관님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금 직원 근무 여건이 사실 거기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더 많은 배려를 좀 해주셔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재단이 그 지금 한 1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만들어 준 틀 안에서 사실 좀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난해 그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도 많이 좀 발굴을 했고요. 올해는 좀 더 자율적이고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외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예,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노담들 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그 보니까 모노레일 설치비 미포함해서 115억의 그 국민관광지 조성 힐링 웰리스 특화된 테마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그 저희가 지금 개발 구상을 통해서 지금 네. 했던 그 안들은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해 용역이 지금 끝났고요. 지금 이게 다만 이제 변수가 좀 저희가 축제장 대기록 축제장을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좀 변수가 좀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구상했던 거 일부는 아마 실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 구상할 때는 지금 고급 글램핑장을 좀 도입하는 안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네. 또 가족하고 가족 단위의 그 놀이 공간, 휴양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담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좀 더 좀 앵커 시설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웰컴 센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해서 네. 사업 구상이 됐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좀 달랐죠. 그 노담들에 관련된 2차 그 관광 개발 사업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지금 머리에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뭐 다른 사업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웰리스하고 비슷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업 이게 지금 저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추진 계획해서 24년도 8월에 수립 8월까지 하셨고 타당성 조사도 벌써 작년에 마치셨고요. 그러면 계획서가 지금쯤이면 공개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혀 그 모르고 용역- 있었어. 예, 그 저희가 개발 구상했던 그 보고서를 의회 의원님들 보시죠. 네, 한번 뭐 예, 주시고 드리도록 혹시나 이런 계획들이 일반인이 왔을 때 물어보면 우리도 뭐 얘기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차는 좀 나중에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해도 되죠? 예, 저 하나만 하고 또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김에 다 할게요. 그냥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네. 제가 한 작년 11월 달쯤에 제가 관광 그 마케팅 팀장하고도 한 미팅을 했고 평창군의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부서에. 네, 그래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관광기념품을 디자인을 했고 또 공모 사업을 했고 그리고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납품을 받아서 또 판매처에다 보급을 해서 판매를 했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랜 동안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이해하시죠? 사실 좀 뭐 만족스럽은 그죠? 결과라고 예. 말씀드리죠. 때로는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좀 전환시켜 보자. 이거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광기념품에 대해 접근성을 하지 말고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꽤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사업체들이 꽤 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전부 다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판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제한적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다 문 닫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쪽에 지원 사업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민간 영역에서 나름대로 관광기념품들이 좀 지역에 특화된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창구가 다 지금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관광기념품 관련된 별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 조례가 들어갔나요? 검토보고 하기 위해서? 아직 접수 도착하지 못했죠. 않았습니다. 도착 안 했죠. 예. 한번 들어가시면 한번 보시고 당장 뭐 내년에 하자, 뭐 당장 지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는 거 그대로 두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평창군 관광 관련된 기념품들을 어떻게 만들 때 그들의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장 판로로 개척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의원님 뭐 지난해에도 또 그런 말씀 주셨고요. 네. 민간 물론 우리 뭐 공공에서의 그 관광기념품에 대한 것들 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또 민간 영역에서의 그런 또 관광기념품에 대한 관심 또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그런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찾아봐야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죠. 좀 예, 검토해 예, 보도록 찾아보고. 하고요. 네. 의원님께서 뭐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네, 한번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이게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엄격해야 됩니다. 예,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원금만 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불순의 의도와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해내고 정말로 시장 경제에서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들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진실된 사람들인지 아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그거는 나중에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다 선별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지금 개촌 클래식 활성화 예술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사업 기간이. 근데 뭐 건물을 만드는 거야 기간 안에 다 뚝딱거리면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근데 그 건물 시설 인프라를 비롯해서 그 외적인
주민 교육이라든지 주민 오케스트라 클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서적인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진행이? 그 지금 지난해에 개촌 낭만 오케스트라 단으로 해서 일단 구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도 좀 같이 참여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게 지역에 뭐 워낙에 또 주민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아이들까지 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주민 낭만 개촌 낭만 오케스트라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좋아요? 지금 현재 잘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즐거워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되면 좀 뭐 악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과장도 잘 이해하고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개촌 클래식 마을 예술 마을 이 사업은 그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그 개촌리에 뭐 크게 보면 방림이고 더 크게 보면 평창군입니다. 클래식을 통해서 그 마을이 하나의 지역의 하나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그 뭐 관광객이라든지 체류형의 주민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현대 아니면 뭐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 이런 거 의존적인 어떤 그런 클래식의 마을에서 형태에서 약간의 우리 주민 자주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이 클래식 마을을 육성해가는 어떤 주민 주체 의식을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사실 그 뭐 연예인들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보다 그 어느 사업보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여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또 많이 그 교육에 들어와서 클래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드웨어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만들어지게 되고 조성이 되는데 이게 그 클래식이라는 그 마을 이게 지금 계속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일단 거기 구성원이 주민들이 이 클래식을 좋아해야 되고요. 네. 클래식을 좀 잘 아셔야 되고 또 클래식이 실적으로 나의 삶을 좀 바꾸는 그런 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도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클래식이 정말 마을을 좀 바꾸고 주민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소재로 콘텐츠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소프트웨어 사업에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종료가 된 이후에 시설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 관리 비용만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의 클래식 활성화는 계속적인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이 연속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보면 내년 27년도 하반기 28년부터는 특별한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또는 뭐 군에서 예산을 충원하지 않으면은 사실 주민들이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연말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좀 한번 좀 시작을 해서 네. 2027년 3월 정도에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그림을 좀 잘 만들어서 네. 조례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클래식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또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2년도에 그 개천 클래식 활성화 마을 그 이미지 개선 사업 그래서 용역을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용역비는 수입 세워졌었는데 아마 그 용도로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썼으면은 거기서 어떤 거리의 클래식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그 부서 팀에서 아마 그 목적대로 예산을 안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어떤 예. 얘기인지 23년도 초인가요? 하여간 개촌 클래식 개촌 문화마을 개촌 마을 클래식 그 경관 이미지 사업인가 막 그럴 거예요. 용역이 아마. 근데 그 용역비가 2천만 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용도로 사용됐으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내가 보좌했을 텐데 그 내용의 보고를 제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의 그림이 그려졌는지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림하고 지금의 개촌 예술마을 조성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한번 그래서 저희 아마 큰 틀에서는 아마 그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좀 기억으로는 저희 요 공모사업 신청하기 바로 전에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촌 클래식 거리 조성하면서 별도의 그 기획 용역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획 용역을 통해서 개촌 클래식 마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시행하고 실시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개촌 클래식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거리의 반을 차량을 통제하고 거리에 깔았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되물었었어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프리마켓 많이 깔았죠, 그죠? 도로에다, 그죠? 프리마켓이 요즘에 축제장의 대세이긴 대세예요. 근데 그것이 개촌 클래식하고 맞냐라고 봤을 경우는 딱 맞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빈 공간을 채워서 뭔가 체험이든지 볼거리, 살거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한 프리마켓은 분명히 맞는데 클래식 마을의 중심에다가 깔아서 프리마켓 하는 것 자체는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클래식다운 어떤 색다른 프로그램을 충분히 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프리마켓으로 도배한다는 것은 깔 게 없으니 프리마켓 까는 거예요. 프리마켓은 그 전문가가 물어본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프리마켓이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프리마켓이 축제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태상. 근데 전문가가 그 지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부정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도시를 쭉 보면서 프리마켓 쭉 간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가지고 나중에 클래식도 다양하게 더 깔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시내에다가 시내가 크진 않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십사. 근데 그분께서 뭐 정확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지금 일부 그 몽골 텐트로 그 운영했던 플리마켓 내지 식당 음식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내 안쪽에 시내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의 플리마켓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경관이나 이미지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개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편 쪽 좌측편에 그 몽골 텐트식으로 좌우에 이제 아마 설치했던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평 농악제의 컨셉은 시도는 되게 좋았어요. 그림은요. 좋았다. 그 뭐 세세하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딱 느낌에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보이고 특히나 담당 부서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축제위원회들하고 그분들이 사실 개별적이진 않아요. 그 부분이 다 한 팀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계획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같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걸로 봐서는 용평은 굉장히 약간 색깔을 제자를 찾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해서 하여간 작년에 한 해 하여간 수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결정 짓고 또 마무리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혜정 의원님.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르려 했더니 하고 휴식을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넣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의 147쪽에 보면 이제 평창원 관광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이 다 알겠지만 산업의 근간은 이제 농업하고 관광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중요한 우리 관광 분야의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관광정책과 우리 김복지 과장님 비롯한 또 장기남 팀장님 비롯한 많은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관광 인프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관광 그 테마를. 근데 이제 지난해 알다시피 우리 지역 소멸 특위에서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 이제 제안이 들어간 게 평창 산천생활 생태관광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셨다고 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온돌이나 귀틀집, 노화집, 초가집을 주제로 한 그런 테마 공원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내방객들의 이제 와서는 옛날의 향수도 느끼고 또 온돌 체험도 하고 전통 문화 체험도 하면서 이제 관광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관광들은 그냥 스쳐가는 그런 관광이 많은데 이건 체리형 관광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 공원 내에 상설이나 아니면 주말에 우리 민속놀이 그러니까 농악이나 항병선 사랑놀이, 대박놀이, 삼백원놀이, 멜케놀이, 목도소리, 아라리 그리고 삼판 뭐 목도소리 같은 그런 부분도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연계된 프로그램도 뭐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뭐 같이 상모도 놀리고 도리깨질도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 덧붙여서 향토 음식까지 개발해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음식 있잖아요. 뭐 감자떡, 메밀전병, 상굿에서 나오는 음식들 그리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진부 지역의 김장김치까지 또 김장을 제외한 또 뭐 여름에 고춧가루 없는 김치라든가 뭐 나박김치 뭐 이런 종류의 김치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삼배짝이나 목공의 사냥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공방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테마 파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대 효과를 봐도 가능한 사업 가능한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제안자가 뭐 앞서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부처에 뭐 부처의 인맥도 좋고 또 약속도 돼 있는 게 우리 군에서만 올려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도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채택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위원들이 지방소멸특위에서 뭐 금방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검토도 했고 또 제안자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용역사까지 포함해서 연구해서 도출된 결과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 의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진행 상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 그 지역소멸 특위에서 그 제안돼서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신 안 중에 금방 말씀하셨던 예. 농산촌 체험이라든가 전통 저기 주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복합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좀 관광 자원화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그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지역에 이런 좀 한옥과 관련되는 좀 기반들이 좀 어디 좀 조성이 돼 있는 일정한 집단 마을이라도 좀 있으면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사실 이제 신규로 거의 조성하다시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관광정책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검토를 좀 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의 어떤 그런 복합 문화 공간 내지는 체험 공간 어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존의 어떤 그 한옥 마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화려한 그런 한옥의 정돈된 한옥이 아니고 우리 산촌에서 볼 수 있는 너와지, 그다음에 청석지, 초가지 그런 데에 따뜻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비용면으로 봐도 그냥 화려한 그런 한옥 기와를 얹은 그런 주택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들 수 있을 거고, 또 이곳에면 복합적인 그 산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부족했던 우리 평창의 관광 인프라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저 보충 질의 좀 드리면요, 질의가 아니라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온도를 하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불 떼고 다 주무셔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익숙한 문화를 얘기하니까 이게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온돌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온돌 문화를 가지고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도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인류 문화의 등재에 노력하는 이 즈음에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져갈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일단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온돌 체험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성하면서 목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뭐 온돌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온돌의 어떤 그 문화적 역사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그 생활 공간에서의 실증적인 그 삶,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차별화된 어떤 글로벌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골 산촌 모습들의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뭐 숙박의 형태라든지 또는 체험의 형태, 그 다음에 그 공간 전체에서 뭐 우리의 민속을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가장 한국적이고, 그리고 평창군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 산촌마을이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계속 현대화되고 고도화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의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관광 사업 자체에서 자꾸 신류를 좋은 걸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엔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은 그 지역의 것의 고유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뭐 양반 집들이 있어서 뭐 그 기와집이 별로 없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올 때 나는 기와집을 꽤 보고 자랐고요. 물론 그렇게 지성촌을 이뤄가지고 사는 부락은 없었지만 우리는 기와집도 있었고 초가집도 있었고 귀들집도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 가지 더 보충 좀 드리면은, 효석 달빛 언덕이 예전에 문광보로 그 특화 사업으로 올림픽 특화 지역으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 1차 사업이 문광부에서 100억 원을 줄 테니까 민속촌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나는 이호석 문학이 사실은 지역적인 특색이 문학의 콘텐츠에 맞춰져야지 시골역을 맞춰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사업을 캔슬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술촌을 새로운 감성과 창작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사관님이 직접 저하고 통화를 나누셨어요. 문광부에서. 아니 올림픽 때 우리가 민속촌을 만들어가지고 애국인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김 본부장은 왜 그렇게 기사부장은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테이션 민속촌을 만들어 가지고는 바람 불으면 먼지 날리고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힘듭니다. 정주하지 않는 민속촌은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효석의 문학이 낭만이고, 그리고 이효석 문학이 하나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새롭게 꾸미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꾸며졌던 건데,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온도의 문화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시골스러움의 모양의 관광 콘텐츠를 평창군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평창군에서 키워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좀 힘을 좀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계획서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종이떼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그 정도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요. 뭐 만들어서 올리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상위 부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뭐 그렇다고 몇백억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와집에는 단가가 높지만 내가 알기로는 초가집이라든지 귀들집 같은 거 이런 시골적 풍선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 소요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땅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충족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신다면은 시도하지 않고서 포기하는 것보다 뭐 시도하다가 여건상 안 맞아서 종국에는 포기하는 수가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여튼 주신 의견 같고요. 저희 부족한 하여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그 153페이지의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농촌 체험 관광도 하고 산림 휴양도 하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힐링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런 컨셉입니다. 예, 목적 자체는 그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뭐 1차, 2차로 나눠서 부지 매입 계획도 세웠던 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군유림인가요? 그쪽도 좀 더 활용할 네. 그런 계획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목적이 충분히 좀 달성됐으면 좋겠고 또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은 에콜리안에 대한 욕구를 또 말씀하셨고 네. 참 조화를 잘 이룰수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잠깐 말씀드린 거는 아까 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역에서도 그랬는데 계획 없이 했다고 하는데 계획은 우리가 힐링타운이라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156페이지에 겨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 추진인데 사실 저는 겨울관광하면 우리 평창이 제일 1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뭐 동계 맞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네. 근데 우리가 깡촌 음악 축제 처음 시작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그 펌프 하나 가지고 그 주변에 계곡에 있는 주변에 물 뿌려서 네, 고드름 올리고 네, 고드름 올리고 그랬습니다. 고드름처럼 네, 이렇게 네. 쭉 가고 했던 네. 그걸로 시작됐었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런 계곡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들이 정말 많은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 곳곳의 계곡에 그런 걸 좀 연출을 하고 또 조명을 조금씩 이렇게 가미를 해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돈을 뭐 몇 억씩 들이는 게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잠깐 동안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축제라는 게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주민 주도형 로컬 관광이랑 연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노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노람들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람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사실은 이렇게 업무가 좀 추진됐고요. 뭐 시기도 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고 이게 종합적인 관리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취지는 전체 노람들 전체를 다 좀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좀 관광지로 이렇게 좀 묶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했던 취지고요. 지금 앞으로는 노람들이 지금 여기 축제장까지 좀 완성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남부권의 정말 관광 거점화의 그 핵심 지역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근에 있는 장암산하고는 반드시 좀 뭔가 물리적으로 좀 연결을 좀 해서 산악관광하고 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좀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2년 3년 전인가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 그 자문 교수님 모시고 그 관광지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구체적으로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림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노람들과 장암산 또 목재체험장 치유의 숲까지 권역으로 묶을 수 있고 또 그 노람들에 있는 돌문화체험관, 에코랜드 또 그다음 물환경체험센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밑산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청옥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하면서 약간 그렇게 좀 폭을 좀 넓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적인 관광 계획은 앞에서 별도로 또 용역을 한 관광 정책은 수립한다고 하셨지만 노람들 하나만 딱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금방 주신 말씀대로요. 뭐 노람들하고 청옥산, 네. 장암산, 그다음에 네. 저쪽 동강까지 예. 연결해서 네. 저희가 지금 뭐 같이 그냥 평창 어떤 포레스트 관광 루트라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 정말 외부의 여행사나 이런 데 관광 상품을 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지금 이제 백일홍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백일홍도 그 백일홍이 준비되는 6월 중순부터 뭐 9월 10월 달까지만이 뿐만이 아니고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물환경체험센터하고도 잘 연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저희 꿈에 대한 힐링타운 지금 그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23년에 부지 매입을 할 때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없어서 저희가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그거는 지금 확실한 기획도 없이 부지 매입하는 거는 안 됐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던 상황이거든. 그 과장님 모르실 거야. 이제 과장님 추진 안 하신 거니까 그렇게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수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네, 김광성 의원님. 예, 과장님 요번에 뭐 평창 송어 축제 20주년 그 특별 프로그램 가져왔는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잘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원주 MBC와 함께하는 그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오시는 관광객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매년 좀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고요. 또 송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도 좀 접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 지금 저희가 처음 그 DJ 방송국 운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저도 현장에서 뭐 듣고 또 저희가 직접 좀 네. 가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 네. 사실 좀 낚시하면 좀 따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사연이나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네. 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낚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활기찬 그런 그 모습을 즉석에서 이렇게 막 즉석에서 곡도 받고 뭐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흥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매년 좀 계속 하고 또 다른 축제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이번에 에어돔, 네. 에어돔 부분은 그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진부 면장도 해보셨고 이랬을 텐데 왜 그런 미스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 부분은 좀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당초에 업체에서 그 지금 바람의 강도나 세기 이런 부분들을 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아마 그 진부의 그런 강풍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좀 보완을 해서 좀 하고요. 사실은 뭐 축제장에 이렇게 비닐 하우스보다는 그런 돔 형태의 구조물을 세우는 게 사실 좀 보기는 경관상 좀 더 좋거든요. 경관상은 좋은데 네. 워낙에 강바람이 세다 보니 그래서 거기가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검토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처음 시작인데 시작은 좋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미스를 하지 않으면 되시는 거죠. 뭐. 그리고 그 평창 송어 축제 20주년 그 특별 전시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좀 관여를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 그 부분은 사실 뭐 축제위원회하고 재단에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좀 그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아니 동선이 안 맞던데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현장 나가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목적 센터의 그 먹거리 센터가 워낙에 거기에 이제 집객이 좀 많이 되고 그 뒤로 지금 뭐 안내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그 좋은 뭐 전시나 체험 공간이 있는 걸 좀 잘 인지를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에 좀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 좀 동선 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더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